이 댓글을 보면서 너무 웃겼어요. 하더라가 너무 많고 내가 경험하지도 않고 내가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오히려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만의 리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시는 분들만 건물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고물주님. 안녕하세요. 저희 인스타랑 또 유튜브 거기에 이제 재밌는 댓글들이 좀 많이 달려가지고 몇 개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네. 다가구 관련된 얘기입니다. 종소세, 종부세, 건보료 유지보수비는 조상님이 내주냐? 저 조상님이 못 내죠? 저희가 내야죠. 야, 월세 300 받으면 그 300만큼 수리 유지비 들어갈 건데 만실 풀로 유지되는 거 되게 쉽지 않다. 만실 안 되고 유지보수비, 관리 인건비, 세금 매달 500만 원씩 태워야 함. 축하해. 감사합니다. 우리 PD님이 이 댓글을 읽어주시면서 웃음이 막 이게 올라오시는데 저도 그 댓글을 봤지만 이제 웃겨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들 건물이 있으시구나. 다들 건물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닌가, 장난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래요. 카더라 통신 있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뭐뭐 카던데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결국엔 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제일 무섭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내가 어떤 건물을 사서 그만큼의 재산세도 나올 거고 종부세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와, 종부세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네가 아니라 이 건물을 투자했을 때 총 월세가 얼마 들어오고 이자 냈을 때 얼마 남는다, 그리고 시세 대비해서 내가 얼마 더 싸게 샀느냐, 그러면 이 물건을 내가 낙찰을 받게 되면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종부세가 얼마 나오는지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계산기를 다 돌려볼 수도 있고 세무 상담을 하면서 이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세금 10만 원을 낸대. 10만 원 낼 거 무서워서 나는 100만 원을 벌지 않겠다 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어쨌든 경제활동을 하잖아요. 내가 회사를 다니던지 내가 자영업을 하던지 세금 안 내시는 분 계세요? 세금 다 내요. 그만큼 내가 버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고 보유한 건물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 물건을 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매매 차익도 없어, 월세도 별로 안 남아. 근데 정말 종부세랑 건보료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러면 그 물건 안 하고 다른 물건 하면 되죠. 그걸 우리가 찾아가는 방법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이제 댓글을 얘기를 해주시니까 역시 경험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죠. 진짜 얼마가 들기 때문에 이러는 건지. 물론 이제 지역마다 건물마다 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공시가격이라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 공시가격이 뭐예요? 결국에는 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인 거잖아요. 한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다가오고 1:1 코칭반 수강생분께서 받으신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을 가지고 제가 계산기를 한번 돌려봤거든요. 종부세가 얼마나 나올까 보니까 이게 또 1주택자랑 다주택자랑 좀 차이가 나요. 공시가격이 한 3억 중반 정도 되거든요. 1가구 1주택일 경우에 재산세랑 지방세랑 다 합해서 1년에 17만 원. 오. 만약에 내가 다주택자다 44만 원 정도 나오네요. 계산기 돌려보니까. 웃기지 않아요? 아니, 이거 우리가 그냥 계산기 돌리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계산기가 100% 정확하진 않을 수 있죠. 만약에 44만 원 나온다고 했는데 4,400만 원이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산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공시가격 입력을 했을 때 보유세나 종부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개별적으로 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도 한번 계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낙찰 받고 나서 실제로 관리하고 계시는 저희 수강생분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대전 서구 월평동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물건 종별은 이제 근린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이 60평 정도 되고 건물 면적이 117평 정도 되는 물건이에요. 감정가는 12억 3천 정도 됐고 한번 유찰돼서 8억 6,100만 원까지 떨어졌던 물건입니다. 근데 저희 수강생분께서 10억 9,500만 원의 감정가 대비 89%의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시세는 12억 중반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2억 5천 정도로 잡았을 때도 시세 대비 1억 5천 정도 저렴하게 낙찰 받으신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입찰을 7분 하셨고 차순위가 10억 8,100만 원에 들어오셨어요. 한 1,4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근접하게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11월 30일 날 준공된 물건이라서 신축급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치를 설명해드리면 1호선 갑천역까지는 도보로 제가 봤을 때 한 5, 6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또 임대 수요도 굉장히 또 풍부하고, 건너편에 보게 되면 이제 바로 유성구거든요. 충남대학교도 있고 카이스트 본원이 있어요. 이쪽 학생들도 많이 넘어온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전부 다 임차를 다 맞추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실인 건가요, 그러면? 네, 만실이에요. 만실 풀로 유지되기 되게 어렵다고 하던데 어떻게 만실을 또 하셨네요? 풀로 유지되기 어렵다라고 딱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떤 다가구는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은 공실이 안 나요. 근데 어떤 곳은 공실이 나겠죠.
있죠. 이게 종별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입지에 어떤 물건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수익률도 한번 분석해드려야겠죠. 낙찰을 약 10억 9,500만 원에 받으셨어요. 대출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의 89.8%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약 9억 8,400만 원 정도를 대출을 받으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취득세 5,300만 원을 더하니까 초기 투자금은 1억 6,441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월세를 다 놓으셨는데 보증금은 3천만 원 정도 회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투자금은 1억 3천만 원 정도가 투자금이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 상가 1개 호실과 1.5룸 14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월세를 840만 원 정도로 받고 계시고요. 9억 8,400만 원에 연 이자 5%로 계산해보니까 월 이자는 41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순 월세는 430만 원 정도가 남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430만 원은 관리비 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리비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월세를 받고 관리비를 지금 더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관리를 했을 때 들어가는 유지 보수 비용들이 있겠죠. 뭐 청소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빼고 실제로 남는 관리비 수익과 월세 수익이 84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자를 제외하면 순 월세가 43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이 다가구 주택은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든다. 그리고 관리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관리비를 받고 유지 보수 비용을 낸다 하더라도 3,40만 원 정도의 매달 월세 외에 부가적인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유지 보수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430만 원씩 1년 받으면 5천만 원이 좀 넘네요. 네. 한 44만 원 빼고. 그쵸. 다주택자이시면 그렇게 되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택 없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17만 원 정도. 그리고 이 월세 소득도 비과세 요건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비과세 요건에 또 해당이 되면 이 430만 원 매달 순 월세에 대해서 세금 1원 한 푼 안 냅니다. 연에 5천만 원을 넘게 버는데 세금을 안 낸다고요? 네, 세금 안 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시는 분들만 건물 투자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일단 다가구 주택 투자가 어려운 게 건물 투자는 일단 돈이 많아야 돼. 일단 돈 모으자. 근데 돈을 못 모읍니다. 왜? 차를 사거나 여행을 가죠. 그럼 건물 못 사요. 그리고 건물 자체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프랜차이즈에 어마어마한 나라잖아요. 한 시간만 가도 일본이잖아요. 일본은 프랜차이즈가 많이 없어요. 다 보면은 100년 이상 된 장인의 식당들이 많거나 이러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100년 이상 된 가게를 많이 볼 수 있나요? 다 프랜차이즈.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도 너무 많아요. 저도 옛날에 카페 창업을 하려고 무슨 다방, 무슨 커피 뭐 이런 것들 알아보니까 뭐 보증금에다가 공사비 이런 것들 다 하면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1억 중반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근데 1억 중반 들어가는데 다 잘 벌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자리 잡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보면 사실 이 건물 투자가 훨씬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PD님이 급으로 또 인스타에 있는 또 댓글을 보고 또 촬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저희 PD님도 그렇고 이 댓글을 보면서 너무 웃겼어요. 카더라가 너무 많고 내가 경험하지도 않고 내가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오히려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만의 리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도 모르는 분야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분야에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한 번 더 경청하게 되고 한 번 더 그게 맞는지 재차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사실 중요해요. 정말 남들이 이렇다 해서 그렇구나가 아니라 왜 그런지 그게 사실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가는 게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더 중요한 것 같고 이 투자에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또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카더라가 아니라 직접 경험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하시고 이 전문가인 세무사님과 좀 이야기를 좀 나누면 이 댓글이나 이 카더라 통신에 휩쓸리지 않고 내 길을 곱게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다가구 주택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다가구 주택이 어떤 부분인지도 제가 기초적인 부분들도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아마 다가구 1:1 코칭반 관련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만 제가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